자, 지난 시간에 조동사 정리해드린 거 다 암기해 오셨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독해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배울 조동사는 조동사 do인데,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아니, do가 조동사였어? 자, 여러분들, 하다란 뜻의 do는요, 일반 동사고요. 이거 말고 이런 용도의 do를 조동사 do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Do you love me? 의문문 만들 때 do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I don't love you 또 부정문 만들 때도 do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한 do를 조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꼭 조동사라는 사실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런 do가 문법적으로 조동사로 분류된다는 것을 모르셨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자, 그쵸? 자, 그리고 도치구문을 만들 때 쓰이는 do도 조동사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do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love,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do를 써주시면, 즉 I do love you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do가 love를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난 진짜 사랑해 이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 likes를 한번 강조해 볼까요? 자, 그런데 likes이므로 이번에는 do로 강조하지 않고 does로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does를 썼으므로 likes를 원형인 like로, 자, likes를 강조하면 does like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appeared를 한번 강조해 볼까요? 자, 그러면 appeared가 과거형이므로 did로서 강조를 해주시고 appeared는 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시고요. 자, 조동사는 추측의 뜻과 그 외적인 뜻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추측의 뜻은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C에서 C번에서 J번까지는요, 추측하는 거 말고 그 외적인 뜻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냥 팍팍 넘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must가 이런 뜻이 있다고 다 말씀드렸었죠? 예문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해석하지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동사 부분은 must not let 이에요. 자, 여러분 let은 오형식 동사죠? 따라서 지금 목적어와, 자, 그리고 이만큼 destroy부터 끝까지가 보어 부분인데요. 자, 우리 let은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하다,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must not let, 허락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현재를 파괴하거나 당신의 미래를 흐리게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may도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can을 보시면 can도 설명드렸던 건데, 자, 이게 추가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이게 추가되었는데, 여러분들 can도요, may처럼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4번에 2번 문장 보시면 우리 feel like가 누구누구와 같다 또는 뭐뭐과 같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선생님이 종종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5번 문장에서의 will은요, 품사는 명사고 의지란 뜻이에요. 의지. 이 will이 조동사 will만 있는 게 아니고 명사로 의지란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to are 보이시죠? to change. 이거 보시면요, 이거는 형용사적인 to are이거든요. 형용사로 쓰인 to are. 형용사적인 to are인데요. 자, 그래서 뜻은 뭐뭐 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준동사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 바뀔 의지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바뀔 의지. 자, 그런데 여러분 바뀔 의지라는 게 약간 어색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센스가 조금 필요한 순간인데, 우리 형용사적인 투알이 뭐뭐 할로 해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게 100%다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치로 보아, 이 투알이 지금 나타나 있는 위치로 보아 이 투알은 형용사적인 투알로서 위를 꾸밀 수밖에 없는데, 바뀔 의지가 조금 어색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센스로서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자, 여러분들 뭐 바뀌려는 의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여러분 나름 좀 조절을 해 주셔도 괜찮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바뀌려는 의지는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will이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뭐뭐 하겠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hould하고 ought가 나왔는데, 이 should하고 ought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았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should하고 ought는요, 자, 여러분들도 적어 놓으세요. 거의 모든 면에서 같아요. 거의 모든 면에서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묶어서 공부하시면 편하시겠죠? 의무나 조언이나 충고를 나타내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을 should와 ought to는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동사의 과거형, 우리 H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배우실 건데, 여러분들 would, could, might는 will, can, may의 과거형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녀석들이 과거형이긴 한데 과거형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자,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would, could, might는 과거형인데 과거형답지 못하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과거형이면 과거를 의미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형이라면 과거를 뜻해 줘야 되는데, 과거형임에도 현재를 뜻해요, 이 단어들은.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would, could, might는요, 물론 쓰임새가 여러 가지긴 해요. 하지만 would, could, might의 쓰임새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일지 모른다라는 현재를 추측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과거형인데 현재를 추측하죠. 현재의 뜻이 있죠. 자, 이런 점에서 과거형답지 못하다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would, could, might는 과거형이지만 과거형답지 못하다, 과거형인데 현재의 뜻이 있다, 현재를 뜻한다 라는 거, 현재를 추측하는 뭐뭐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지만 과거형답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잠시 뒤에 J번에 가서 배우시게 될 텐데, will이나 can이나 may를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뭘 부탁하거나 어떤 의향을 물어보거나 이런 의문문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can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면요, 되게 정중하고 공손해져요. 뜻은 같은데. 자, 그리고 또 뭐 will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would you?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때도 뜻은 같은데 정중하고 공손해지는 표현으로 돼요. 자, 그러니까는 뜻은 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정중해진다는 차이점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뭔가 can에 비해서 could를 썼다면 뭔가 과거를 의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can you와 could you가 현재냐 과거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can you나 could you나 둘 다 어떤 현재를 뜻하는데 could you를 쓰면 좀 더 정중해질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공손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would, could, might 또한 과거형이지만 과거형답지 못한 거죠. 어떤 그 will이나 can이나 may로 물어봤을 때에 비해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중해질 뿐이니까 과거형이지만 과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형답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중요한 편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could가요, 마음만 먹으면 여건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로서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정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할 수도 있겠네 라는 뜻이냐면요, 지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could란 녀석이 분명 과거형이긴 과거형인데 지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현재를 뜻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could도요 별로 과거형답지 못한 거예요. 자, 예문을 보시면, 자, 7번에 3번 보세요. 이 3, 4번 예문이 바로 이 세모에 해당하는 예문이 이 3, 4번 두 개의 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떤 도둑이 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딱 엎드려 한 다음에 아크도 킬류라고 하면요, 난 너네들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엎드려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자, 쿠도 과거형인데 지금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현재를 뜻하죠. 자, 그래서 별로 과거형답지 못하구나, 이 녀석은. 자, 4번 문장 보시면요, 와, 날씨 되게 좋다, 우리 산책 나가도 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산책 나갈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뭐뭐 할 수도 있겠네 라는 뜻이므로 과거를 뜻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형태는 과거형인데 과거답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뭐뭐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정도의 쿠드는요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것과 첫 번째 있는 것과 세 번째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한 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자, 그렇다면 이 우드쿠드 마이트가 정말 과거형이면서 전혀 과거를 뜻하지는 않느냐, 꼭 어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과거형답지 못하게 현재를 뜻하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 우드쿠드 마이트가 과거형답게 과거를 뜻하는 과거의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쿠드가 캔의 과거형으로서 캔이 현재에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쿠드가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는 뜻을 가져요. 이 정도가 되면 과거형 다운 거죠. 자, 그래서 7번에 2번 문장 보시면, 내가 젊었을 때 나는 11초에 100m를 뛸 수가 있었어. 내 과거 능력인 거죠. I can run 하면 현재 뛸 수 있다는 거고, I could run 하면 과거에 뛸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 과거형 답군 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어떤가요? 이 쿠드랑 이거는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는 과거 능력인데, 방금 보셨던 이 쿠드랑 헷갈리겠죠. 이 쿠드는 지금 뭐뭐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조동사라는 게요,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헷갈리는 게 조동사인데, 그 중에 쿠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쿠드가 상당히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 헷갈리고 복잡한 게 쿠드란 생각이 들기는 들어서, 자,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요거 있잖아요, 뭐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요 나중에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네요. 요거, 이것도요 여러분들, 자, 이 아래 거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위에 거에는 세모 쳐놓으세요. 이것도요 지금 당장은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속절에 쓰인 우드쿠드 마이트는요, 이 정도도 뭐 과거형 답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우선, 자, 여러분 죄송한데요, 필기를 조금만 바꿔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걸 지우시고, 주어 현재형, 주어 과거형, 이렇게 필기를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절이라는 것을 배운 적은 없죠. 선생님하고는 4-13단원에 가서 절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 설명 들으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은요, 필기만 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절을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장 구조가 보일 때 우리가 이 녀석을요, 주절의 동사다 또는 전체 문장의 동사다 라고 하고요. 자, 뭐 이만큼을 뭐 대절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종속절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영어 문장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 대체로 종속절 동사가 과거형이 됩니다. 자, 주절 동사가 과거형이면 종속절 동사는 거의 대체로 과거형이 됩니다. 자, 약간 특수한 경우를 빼고, 특수한 경우란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주절 동사가 과거형이더라도 이 종속절의 내용이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 같은 내용이라면 현재형을 써줘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한 경우라면 이 종속절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종속절의 일이요, 이 내가 알았던 시점보다 더 이전의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소위 대과거라고 부르는 헤드 PP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 종속절 동사가 대체로는 과거형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자, 여러분들 필기 되셨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안다. 대절을, 그래서 나는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보죠.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었지니까요, I knew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하를 쓰실 때예요, you loved라고 써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주절 동사가 과거형이었으니까 종속절 동사도 과거형을 써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근데 해석을 해보면 대절의 해석은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절의 해석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주절 동사가 자, 다시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 종속절 동사도 과거형으로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loved가 된 거예요. 자,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가 되는데 과거형이므로 과거형으로 맞춰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자, 같은 맥락으로,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대절 같은 종속절에다가 조동사를 쓰고자 할 때에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생각해. 그가 뭐뭐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그가 뭐뭐 할 거라고 난 생각했었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영작할까요? I thought라고 think의 과거형만 써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절에서도 he would로 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자, 해석을 해보면요, 당신이 뭐뭐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어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당신이 뭐뭐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 영어로 어떻게 영작할까요? 이것도
이 new로만 바꿔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절에서도 that you could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는 걸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내가 뭐뭐를 해도 좋다고 그들은 말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영어로 내가 뭐뭐를 해도 좋다고 그들이 말했었어. 어떻게 영작할까요? 이때에도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해석을 적어드리면 뭐뭐 해도 좋다고 말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자,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 뭐, 대절과 같은 종속절 동사 역시도 과거형이 되는 게 어떤 영어의 특성이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 종속절에 조동사를 쓰려 할 때에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다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요. 자, 지금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could나 would나 might 같은 것이 나온 거라서 자, 그러니까 과거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주절 동사가 과거형이면 종속절에도 과거형이 와야 된대 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will can may가 못 나오고 will can may 대신에 그것의 과거형이 나와야 되겠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would, could, might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뭐 선생님 생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런 식으로 종속절의 필요에 의해서 would, could, might가 나온 경우에는요. 이 녀석 정도가 되면 어떤 그런 이 조동사 would, could, might가 과거형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했다라고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would, could, might는 과거형답게 쓰였군 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방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의 would, could, might가 이게 뭐 과거형 다운 거냐 안 다운 거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도 조동사가 나오려면 과거형이 나온다라는 이 사실 여기까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해석을 해보면 그는 서울을 떠날 거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영어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은요. 자, 누구 said, 누가 말했다. 그 다음에 대주어 will 이런 식으로 그냥 will을 써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해야 한다 라는 must 있죠. must 대신해서 have to 또는 need to를 쓰실 수가 있는데 자, must, have to, need to 모두 뭐 해야 한다 또는 뭐 할 필요 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은 must와 have to는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need to는 뭐 할 필요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기는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부정을 한번 보세요. must not, don't have to, don't need to 또는 need not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 must not은요. 뭐 하면 안 된다는 금지의 뜻으로만 쓰이고요. 그 다음의 표현들은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은요. 뭐 할 필요 없다라는 불필요의 뜻으로 불필요의 뜻으로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조심하셔야지 되는 게 자, 바로 이 don't have to를 특히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자, 왜냐면요. 잘 보세요.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뭐 괜찮죠?
할 필요 있다, 할 필요 없다. 괜찮죠? 자, 그런데 have to를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이 don't have to는 해야 한다? 왠지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일 것 같죠? 자, 그런데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는 뜻이란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정 표현 중에서 don't have to를 특히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 능력을 나타내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를 나타내는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항상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써도 되는 걸까요? 자,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will과 be going to는 서로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써도 괜찮지만 어떤 경우에는 will만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be going to만 써야 되고 그렇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께서 주로는요, 주로 will을 쓰시는 게 좀 안전한 편이기는 해요. 헷갈리신다면 will을 쓰면 거의 안전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래라는 게요, 여러분들, 미래라는 게 누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발생적인 미래가 있거든요.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발생적인 미래. 자, 이것을 소위 단순 미래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뭐 단순 미래 이런 용어는 또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미래라는 게 누구의 의지에 누구의 의지나 결심에 따르는 결심에 의한이 좋겠어요. 자, 누구의 의지나 결심에 의한 미래도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의지 미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 의지 미래의 경우에 있어서 결심하면서 말하는 경우에는요, 결심하면서 말하는 경우 will을 쓰시고요. 이미 결심한 거, 이미 예정된 거에는요, 이때에는 be going to를 쓰십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필기 다 하셨지요? 자, 여러분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진짜?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럼 나 내일 친구 병문안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지금 결심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will visit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병문안 가야겠다고 생각도 다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얘기를 들었을 때, 자, 그래서 나 그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나 그래서 내일 병문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자, 여러분 이거는 병문안을 갈 거라는 게, 병문안을 가는 게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결심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I am going to vis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의지 미래의 경우에 will을 쓰는 경우와 be going to를 쓰는 경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필기해 드린 것에서 이 윗부분에 적어드렸던 단순 미래라는 거 있죠?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미래.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그 경우에도 이 단순 미래 쪽에서도 will과 be going to를 구분하는 게 조금은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복잡한 내용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미래를 말할 때 대체로 will을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알아두시고,
자기가 주어가 어떻게 하기로 이미 결심한 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걸 말할 때에는 be going to를 쓴다라고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그냥 무난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배우실 것은요, 조동사 의문문인데 may I, can I, could I는 뭐뭐 해도 되니? 라는 뜻으로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may뿐만 아니라 can도 허락의 의미가 있다는 거 배웠었죠? 자, 11번에 엑서사이즈 11번에 1번 문장 보시면 can I use your phone? 너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되니? 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화기 사용해도 되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빌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그렇다 해서 영어로 can I borrow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borrow는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can I borrow your phone? 그러면요, 전화기를 좀 빌려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화기 빌리겠다 할 때 그게 빌려 가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표현하실 때에는 can I borrow가 아니고 can I use라고 말씀하셔야지 맞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인데요. 뭐뭐 할래?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거나 뭐뭐 해줄래?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can I와 could I, will you와 would you, can you와 could you는요, 서로 뜻은 같아요. 뜻이 같아요. 자, 그러므로 could I, would you, could you 에서의 could라든가 would라든가 하는 것들, 과거형이 과거형답지 못한 거죠. 이 will you나 can you나 can I랑 뜻이 같아 버리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조동사들이 would나 could you 같은 게 과거형임에도 과거형답지 못한 예문이라고 어떤 그런 쓰임새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대신에 그렇다면 차이는 뭐냐? will you나 can you나 can I에 비해서요, could I, would you, could you 같은 표현을 쓰게 되면 뜻은 같은데 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배울 건 should I인데요. 뭐뭐 해야 할까라는 뜻으로 조언이나 충고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자, shall I하고 shall we는요. 자, shall I는 내가 뭐뭐 할까요? 라는 뜻이고 shall we는 우리 뭐뭐 할까요? 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사실요,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죠. 자, 그런데 이 should I하고 shall I는요, 뭐 좀 더 공손한 표현, 그렇지 않은 표현,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should I하고 shall I는요, 완전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14번에 2번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ere your hair. 자, 그러니까 자, 다시 where 어디서 your hair 너의 머리를 shall I part 어디서 너의 머리를 파트해 줄까요? 어디서 당신의 머리를 파트해 줄까요? 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파트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기로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파트 하면은 명사로 뭐 부분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예문을 보시면 should I part인 걸로 봐서 이거 분명 동사 자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파트가 동사로서도 무슨 뜻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유추하셔야 되죠? 자,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fish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흔히 물고기로 많이 알고 계시죠? 물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how to fish 라는 표현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자, 우리 how to 원형이니까, 우리 how to 원형이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니까 how to fish인 걸로 봐서 분명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fish는 명사라는 물고기란 뜻만 알고 동사 뜻은 몰라, 그러면서 해석 포기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사의 뜻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만난 이 표현 속에서의 fish가 동사라는 걸 알아내신 경우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추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명사로 물고기인 걸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동사로는 무슨 뜻일까를 막 생각을 해보세요. 동사인 건 일단 알아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how to 원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fish가 나온 걸로 봐서 동사라는 건 알아내신 거니까 이 녀석이 동사로는 무슨 뜻일까를 막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뭐 적당히 뭐 낚시하다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비슷한 식으로 파트가 부분이라는 명사 뜻을 알고 있으시다면 should I part에서 저 녀석은 분명 동사일 텐데, 그러면 명사로 부분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동사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를 여러분들께서 막 유추를 해 보셔야죠. 자, 여러분들 부분이 되게 하다, 부분으로 되게 하다, 어떤 뜻일까요? 이게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 자, 그래서
이 where should I part your hair는요, 어디에서 당신 머리카락을 나누어 줄까요? 자, 그래서 몇 대 몇 가름마를 타줄까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거의 모든 조동사에는 추측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K번에는요, 조동사의 추측의 뜻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은 표에는 강함, 중간, 약함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must만 특별 대우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묶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강조해 드릴게요. can, could 보세요. can, could. can, could는 긍정일 때에는 뭐뭐일 수도 있잖아, 뭐뭐일지 모르잖아 라는 정도의 약한 색이죠. 자, 그런데 이 can, could가 부정되면요, cannot, could not이 되면 뭐뭐 일리 없어 라는 뜻으로 세기가 강해지면서요, 이 must의 반대말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 하나 강조해드리고, 자, 또 하나 강조해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 would, 또 could, might, 과거형이지만 과거형답지 못하다, 현재를 추측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거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추측의 세계에서는요, 이 추측의 세계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동사들로서 현재를 추측하실 수도 있고, 또 미래 상황을,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 상황도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동사들로서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거 상황을 추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거 상황을 추측할 때에는요, 조동사 have pp를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must have pp는요,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cannot과 could not이 뭐뭐 일리 없어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cannot have pp하고 could not have pp는요,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어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will은 빼고요, would, should, ought to를 보세요. 자, 이것들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ought have pp가 되겠죠. 자, 뜻은요, 과거에 뭐뭐였을 거야 라는 뜻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도 will not은 뺍니다. 자, would not have pp, should not have pp, ought not to have pp는요, 과거에 뭐뭐가 아니었을 거야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번엔 can을 빼고요, could have pp, may have pp, might have pp는요, 과거에 뭐뭐였을 수도 있어, 과거에 뭐뭐였을지 몰라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may not have pp, might not have pp는요, 과거에 뭐뭐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과거에 뭐뭐가 아니었을지 몰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조동사들에다가 have pp만 붙이면 전부 과거의 뜻이 되는구나, 과거를 추측할 수 있구나, 과거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뜻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제외시킨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will과 can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have pp를 붙여서 어떤 과거 상황을 추측하는 조동사로는 쓸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과거를 추측하려면 앞에서 배우신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여서 조동사 have pp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요. 자, 일단 will have pp나 will not have pp는요, 즉 will이나 will not에다가 have pp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과거를 추측하는 조동사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던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예전에 소위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 배울 때 이 형태를 쓰는 걸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과거 추측하는 조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예외가 있었죠. 그게 바로 can have pp인데, 자, can은 물론 뭐뭐일 수 있어, 뭐뭐일지 몰라라는 현재 추측의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have pp를 붙인다 해서 과거 상황을 추측하는 조동사로 쓰이진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건 왜 그러냐, 이런 형태는 영어에서 아예 쓰질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아예 없다, 이런 형태는 아예 안 쓴다.
아예 쓰이지가 않는 형태예요.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런데 대신에 can not have pp는 쓰입니다.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동사들로서 세기에 차이를 두어 가면서 현재 또는 미래 상황을 추측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과거 상황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have pp를 쓰면 되는데, 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 뭐뭐였을 리가 없다는 can not have pp나 could not have pp. 자, 그리고 뭐뭐였을 것이다는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자, 그리고 뭐뭐가 아니었을 것이다는 would not have pp, should not have pp, ought not to have pp. 자, 그리고 뭐뭐였을 수 있다, 뭐뭐였을지 모른다는 could have pp, may have pp, might have pp. 자, 그리고 뭐뭐가 아니었을 수 있다, 뭐뭐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may not have pp, might not have pp가 됩니다. 자, 조동사 have pp 중에서요, 조동사 have pp 중에서 과거 상황을 추측하지 않는 것은 긍정, 부정 통틀어 가지고 총 3개가 있는데, 자, 우선 will have pp와 will not have pp는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까지의 계속, 미래까지의 경험 등등 우리에게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can have pp인데 영어에서 이런 형태는 아예 쓰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